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금융복합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의 권주성 팀장과 사실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이 감독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죠. 예, 언론에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감독 대상은 금융계열사, 금융회사를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것은 직접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의 출자 구조 및 내부 거래와 같이 전체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 비율 산정 시에 그룹 위험 가산이라든가 대표 금융회사의 공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감독 대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지정 요건을 좀 살펴보셔야지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감독 대상은 원칙적으로 여수신이나 보험, 금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 돼 비주력 급유 업종이 5조 원 미만 시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는 규모가 크지만은 카카오 증권 비주력 업종인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기준 금액인 5조 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감독 대상이 되지 않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수신이나 보험, 금투업 등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이미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건 이중 규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개별 금융업법이 감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통 우리는 그룹 위험, 집단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열사 간의 전위 위험이나 자본의 중복 이용 등을 감독하려는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나 규제 내용이 다른 만큼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요. 국제적으로도 조인트 포럼, 국제 감독자 기구가 연합되어 있는 포럼입니다. 그리고 EU P코드 이런 쪽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이 소속 금융회사 간의 내부 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서 제재까지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회사 간의 개별적이나 일시적인 내부 거래를 금융당국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감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금융관계 법령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제도와 관련해서 금융위 감독제도팀의 권주성 팀장과 짚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